차별금지법은 왜 안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아름답죠. 그 목적도 보면은 우리가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자. 그래서 제목만 보면 다 찬성해요. 근데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반대하는 법이에요. 저희가 포괄적이란 말이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개별적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법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데 그것을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별,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 이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성소수자들의 권리, 성소수자 인권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서구 유럽이나 이 미국과 달리 성소수자를 국가가 나서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예가 없어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3년까지 형법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벌을 한 그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처벌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걸 굳이 넣고자 하는 것은 정의 규정을 잘 보시면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이제 성별 이러면서 남녀 외에 그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하고 성적 지향 이러면 동성애 양성애 뭐 다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팩트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이 이렇게 되면은 법은 굉장히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과 감정을 바탕으로 법을 만든다? 해석이 여러 가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은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양성애든 뭐 동성애든 하여튼 호모섹슈얼 문제가 이렇게 인권 문제가 되면서 반대로 여성 인권은 더 저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동 인권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요? 사례들이 아주 많죠. 이미 서구사에서는 그 사례들을 많이 축적을 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있어요. 최근에 그 리아 토마스라는 미국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있었어요. 수영 선수인데 이 수영 선수가 남자 수영 선수로 계속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 선수가 이제 나는 트랜스젠더를 여자로 하겠다고 호르몬을 맞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생식기 수술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가 하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일정 이하 수준으로 한 다음에 여성 그 수영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메달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얼마 전에 며칠도 안 됐어요. 미국 그 수영 선수 협회에서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여성 종목에 나오지 마라. 단 나오려면은 이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트랜스젠더가 12살 이전에 된 경우에만 허락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됐으면은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요. 아니 12살 이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고날 때 inherently 타고날 때 여성과 남성이 결정됐던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타고났을 때 아이들이 딱 병원에서 우리가 요즘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아들과 딸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LGBTQ 이 성소수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 성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doctor assigned 의사가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자의식이 생기고 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 자체는 거의 사탄의 생각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다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수만 년 인류가 성별 결정 못한 인류가 언제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약간 기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간성이라 그래가지고 생식기가 약간 불분명하거나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지 않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약간 기형을 가지신 분들도 실제로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
X나 Y 염색체가 뭐 숫자가 좀 더 있거나 그렇지 XY 이외에 인간이 XYZ나 뭐 TBC나 이런 염색체가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어사인을 해드려요. 치료를 해드려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 0.0000 막 이런 퍼센트를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와서는 전 사회에다가 다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거죠. 미국에서 동성애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LGBT 뭐 Q도 있고 I도 있대요. 그래서 네. I가 뭔지 설명을 해봐. 근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인터섹스라는 것을. 시스젠더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시스젠더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랑 실제 생활에서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테드 토크를 하는데 거기서 LGBTQ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시스젠더라는 거예요. 어떤 흑인 여성이 나와서 저 시스젠더는 도대체 어떤 젠더인가 했더니 보통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새롭게 이제 정의를 그 새롭게 하는 거,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전략이죠. 저는 이런 것 전부 다 사탄의 전략으로 보여요. 말 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미혹하는 거 예, 그런 것이죠. 왜 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무능한가? 인간의 원죄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담 때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는데 그 최극단이 아마 이 성별을 바꾸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태어난 이 아이들이 너무 가련하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세계관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애들이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정성훈 변호사님이 인터넷에 제가 이제 포스팅한 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트랜스젠더이고 내가 남자에서 여자가 됐다 또는 여자에서 남자가 됐다고 주장을 하면 특별한 이제는 사실은 호르몬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젠더 플루이드라 그래가지고 젠더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트랜스젠더들 가운데 남자에서 여자로 되신 분들이 감옥에 가면은 자기는 여성 감옥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무섭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생식기나 이런 거 변화 없이 여성 감옥에 와서는 또 다른 여성 죄수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여성 죄수들은 그분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법에 이미 차별을 금지하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이분들은 자기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 차별금지법 또 걸리니까. 그럼 선진국들이 이렇게 걸어간 길이 지금 좋아서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대한 선해라고 하죠. 우리가 좋게 그 의도를. 그들은 이것이 진보, 인류의 진보, 종의 진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 변호사님 사실 이제 가장 정답에 관한 얘기를 해버리셨는데 결국은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흉내내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연장선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크리에이션 하고 싶고 자기 자식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 대리모란 제도를 지금 거의 합법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돈 많은 사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불임 부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대리모를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처음에 대리모로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이렇게 좀 협조가 돼야지 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이미 그 대리모 산업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돈 많은 유럽의 이 동성애 부부들이 대리모를 우크라이나에서 구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그런 문제가 그래서 있습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리모들이 자기 아이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대리모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애를 앞으로 이 유럽 같은 데다가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유학 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생식이라는 것이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도 어린데 빨리빨리 대리모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임신한 대리모들이 부모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 대리모들을 안전한 데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 회사 차원에서 아까 막 보여주셨는데 그 회사들이 피신 장소를 마련해서 대리모들 다 거기다가 이제 하고 싶은데 대리모 입장에서는 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너 살 때 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인권 유린이라고 보아지죠. 대리모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여성의 자궁만 띄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막 장기 판매 이러면 빈목 갚으면 조폭한테 걸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 여자들의 장기인 자궁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대리모 실태에 대해서 이제 MBC에서 방송한 거를 클립을 잠깐 봤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요. 와. 기가 막혀요. 댓글이 우리나라도 빨리 합법화 시켜주세요. 와.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니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모들이요, 아기를 10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한테 정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를 안 주겠다고 그랬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친권을 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출산한 사람이 친권을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객님들이 지는 거예요, 자꾸만. 소송을 하면은. 그래서 이 고객님들이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객님들이. 와.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그 전쟁통에 우크라이나 아기 공장, 무슨 아기 공장도 있대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에요. 인도 같은 데도 아기 공장이 있어요. 여자들이 마치 강아지를 계속 호르몬 줘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자궁에다가 남의 정자, 난자, 수정란을 착상만 한다고 여자의 몸이 그렇게 금방 임신 상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호르몬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여놔야 돼. 몸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착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을 쓰기도 하고, 그 계약 조건상에는 나중에 고객님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고객님들 중에 또 이혼도 하신대요.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하면 낙태도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나무를 거의 유린하고 있는, 그렇죠. 그 생명의 신성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 유린하고 있는 그런 사태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우리가 왜 섹스 트래피킹이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성인을 팔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잖아. 성매매는 안 되죠. 그렇죠. 성매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자궁은 팔아도 합법이야. 이게 그거는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말은 정말 악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행을 하면서 결국은 여성과 아동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왜 안 볼까요?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든 관점이 성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 됐어요. 성인의 욕구.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성인의 욕구죠.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동성간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이를 갖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모든 정자 난자를 구매해서 하든 어쨌든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친부모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생물학적인 엄마와 생물학적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애들은 자연적으로 느껴요. 근데 그거를 어른의 욕구 때문에 고의적으로 끊어버리니까 이 아이들의 자연권, 천부인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입양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입양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입양을 해서, 해외 입양을 해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들도 나중에 커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친부모를 찾고 자기의 뿌리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부모를 이렇게 할 때는 그 입양기관에서 굉장히 그 부모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하고, 또 양부모들의 교육도 시켜요. 언젠간 이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입양됐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줘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이런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입양을 하지, 내가 애를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 그런 마음,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성 부부나 또 요즘에 비혼 출산도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욕구예요. 성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자은행에서 도너라는 말을 쓰는 게 진짜 기분 나쁜데, 무슨 기증자예요. 판매자, 구매자 이런 것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 생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는 공허함과 정신적인 문제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성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들의 욕구가 태어날 아이의 자연권, 좋은 엄마, 좋은 아빠와 함께 살 그 자연권 자체를 위협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사태는 앞으로 정 변호사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사건입니까? 아, 인간의 욕망이 끈이 없어가지고 해결되기 어려운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우리 지금 비혼 출산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이 진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부추기고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트렌드처럼 얘기하고, 뭐 요즘에는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했을 때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옆에 있던 나이 많은 그 여성 연예인들이 어머 그런 방법이 있었어? 나도 난자를 얼려놔야겠어?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 더러운 오물을 투척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오물이 투척된 사회는 한 번 있으면 그걸 누군가가 치우고 깨끗하게 하지 않은 한 지나간 사람들이 다 더럽게 이렇게 하나씩 던지거든요.